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컨트랙이라는 컨트랙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컨트랙은요, 우리 미국 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죠. 네, 그래서 미국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을 베이직으로 잘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다른 과목에서 이러한 컨트랙에서 나오는 어떤 룰 원리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컨트랙에서 나오는 컨트랙에 관한 어떤 공부가 어떤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베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계약법. 이 컨트랙하고 또는 톨츠 또는 크리미널 이제 이 세 가지 과목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베이직 3법이라고 하죠. 기본 3법.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이냐? 톨츠하고 크리미널은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규제하는 것이죠. 규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냈다, 또 사람을 때렸다 그랬을 때는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퍼니시하는 데 목적을 뒀고, 또 톨츠는 그 얻어맞은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톨츠, 이 꺾였다, 왜곡됐다, 비틀어졌다, 그것을 풀어주는 어떤 과정, 풀어주는 어떤 절차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톨츠 불법행위법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컨트랙은 사적 자치의 세계를 규제하는 법인데요. 당사자 사이의 어떤 합의, 당사자 사이에 맺은 어떤 당사자 사이에 맺은 합의를 국가가 그것을 강제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삶이 대부분 이 컨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 출근해 할 때부터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대부분 우리가 컨트랙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는 거, 택시를 타는 거, 그거 다 컨트랙이에요. 컨트랙.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컨트랙이라는 어떤 법률 관계 안에서 서로 약속한 바에 따라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법률 관계가 컨트랙 관계예요. 이것을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합의라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깨게 되면은 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당사자 사이에 맺은 어그리먼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해서 그 합의에 이제 강제력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컨트랙은 다른 두 법, 톨츠하고 크리미널 이 법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베이직한 어떤 법 체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컨트랙의 데피니션 딱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개념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이 딱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확하고 더 이상 깔끔하게 설명드릴 어떤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단순한 어그리먼, 우리나라는 이제 어그리먼, 아들에게 내가 차를 생일 선물로 주겠다, 기프트. 그 약속도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랙으로 봐요. 당사자 사이에 어그리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트랙으로 봐서 강제력을 부과하는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컨트랙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legally enforceable이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 있어 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consideration, 그러한 기프트 관계는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기프트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선이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만, 곧 컨시더레이션에 의해서 서포트가 된 경우에만 그 어머니가 차를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라는 기프트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한다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보고, 따라서 그 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아들 측면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느냐. 네. 그러니까는 어떤 컨시더레이션에 의해서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포트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번 학기에 내가 A 학점 3개 이상을 받겠습니다. 네. 3개 이상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3개 이상 받을 거지. 3개 이상을 받는다면 어머님은 나에게 차를 생일 선물로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포트. 아셨죠? supported by consideration.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이 약속을 파기했을 때 브리치 오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son은 어머님을 콜트로 데려가서 어머님에 대한 약속을 인포스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그리먼트 갖고는 컨트랙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인포스 할 수 있는 어그리먼트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트랙 여기 적어놨습니다. 컨트랙이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로 해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컨트랙을 공부하는 법학도 입장에서는 바로 외우셔야 돼요. 컨트랙이 뭐냐?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이다. 그러면 이런 컨트랙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컨트랙의 성립 requirement이 뭐냐? Yes, the contract is formed where there are mutual assent, good consideration, no differences. 이렇게 3가지 requirement에 의해서 컨트랙이 성립이 됩니다. 꼭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greement, 우리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해가지고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3가지 단어. 그래서 이 agreement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mutual assent. mutual assent라는 것은 오프하고 acceptance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네가 500만 원을 나한테 가져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너한테 팔겠다라는 게 있어. 오퍼고, 상대 acceptance는 좋았어. It's a deal. 그렇게 하면 이제 acceptance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합의가 뮤추얼 동시적으로 어떤 동의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어떤 오퍼의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한 거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예요. meeting of the mind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meeting of the mind가 있게 되는 거죠. meeting of the mind. 네. meeting of the
마인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차를 너한테 팔겠다. 타고 다니는 차를 팔겠다. 그럼 상대방 이치요 딜 좋았어 오케이 이러면은 그 어떤 미링 오브 더 마인드가 딱 성립이 된 거죠. 의사의 합치 상호 간의 뮤추얼 어센트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는 오퍼하고 억셉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어그리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포시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good consideration, 방금 설명드렸죠. 네, 어머님이 생일 선물로 차를 나한테 사주겠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약속 자체는 인포시어블 하지 않아요. unenforceable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에 대해서 선이 이 컨시더레이션이 서포트가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그 어머님이 차를 생일 선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인포스 할 수 있는 거. 법원에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강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이번 학기에 A 학점 3개 이상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생일 선물로 차를 한 대 사 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대가 관계, 그 어머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서포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어그리먼은 인포시어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 인포시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 디펜시스를 제가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 디펜시스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테이지 오브 프로드 이 부분이 또 이 인포시어블에 영향을 미쳐요. 이 계약이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 특히 이제 5가지, 6가지 종류의 계약은 나중에 어떤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는 계약이 나중에 이제 마음 바꾸기가 쉬운 컨트랙 계약. 그 예 중에 하나가 contract in consideration of marriage. 결혼을 대가로 해서 어떤 약속, 결혼을 전제로 해서 뭐 집을 하나 사준다든지, 뭐 다이아몬드 링을 준다든지 이러한 약속 이런 것도 충분히 컨트랙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양 당사자의 어떤 충분히 어떤 컨시더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결혼을 해주면 내가 집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존재해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뭐 언제 내가 그랬느니 해가지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쉬운 이러한 종류의 컨트랙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그 증명을 위해서 라이팅을 갖춰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트 오브 프로드라는 거예요. 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트 특별법들을 제정한 주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나중에 그 컨트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팅을 작성해 도록 요구하고 있고, 만약 이 라이팅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컨트랙은 그 어그리먼은 인포시어블하게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랙의 데피니션 중 인포시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good consideration하고 stage of fraud에 따른 라이팅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때 이때 이게 영향을 미치고, legally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요 디펜스 중에서도 illegal purpose 이거죠. 살인 청부 컨트랙을 맺어요. 누구를 죽이면 내가 너한테 착수금으로 10,000불, 성공하면 또 어나더 10,000불을 주겠다. 이런 것은 mutual assent 있어요. all for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가 오케이, it's a good deal. 뭐 이러면 이제 미링 오브 더 마인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컨시더레이션 양쪽에 다 있었어요. 네, 서로가 이제 대가 관계가 있었어요. 네, 대가 관계가 서로가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에 대한 대가로 20,000불을 주는 거니까 됐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밸리드 디펜시스가 없어야 되는데 일리걸